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3장 주택의 공급이죠. 그러니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들이 집장사에게 돈 주고 집을 삽니다. 공급을 받는 거죠. 특히 사고 파는 곳에 투기 관련한 일정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투기 관련 그러니까 방지 대책이 이제 주 초점이 됩니다. 먼저 큰 목차를 보시면 1절 주택의 공급 기준, 2절 분양가 상한제, 3절 특별 공급 질서 교란 금지, 4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5절 입주와 선정된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제1절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보시죠. 그러니까 그 그림과 굵은 1번과 그 1번에 대한 그 그림과 그 내용이 이 주택의 3장 주택 공급 전체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문장 보고 그다음에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죠.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법에서도 선 건설 후 분양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살 때, 자동차 살 때 만들어져 있는 거 좋은 거 골라서 사는 거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건설이 원칙. 그런데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주택도시 분양 그러니까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후건설 예외가 허용된다. 대부분 선분양, 후건설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삽만 딱 그러니까 삽을 꽂으면서 동시에 돈을 받는다고요. 짓지도 않고 파는 거죠. 그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물건 만들지도 않고 돈부터 받는 겁니다. 돈부터 받고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나중에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채에서 몇 억씩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선분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민간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모델하우스 등을 짓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받으려면 집값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으면 주택의 분양가격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입주금을 먼저 받는 선분양, 후건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전세대 공급하려는 경우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첨 사실 통지받을 때 입주와 전되는 지위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입주금, 집 소유하는 데 드는 돈. 그러니까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낸다.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5번 사업주체가 마지막 중도금 받은 후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사용검사 받은 후에 사업주체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입주 예정자는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입주자, 소유자가 된다. 동그라미 6번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므로 한 시점에 두 가지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는 순간 지위는 없어지고 주택의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7번 입주와 선된 지위,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 사고 팔 수 있죠.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투기활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공유개발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 사고 팔 수 없게 하고 있다고요. 이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다음 앞에 487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건설 후 분양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러니까 선분양 후 건설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후 건설이 예외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집장사들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돈 땡기려면 그 중에서도 민간 사업주체 어느 A가 1000세대를 짓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민간 사업주체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내는 거죠.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 단지의 그 집값은 얼마로 한다. 그다음에 돈 땡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돈을 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고 모델하우스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광고를 내겠죠. 그러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000명이 나 그 집 사고 싶다. 돈을 냈다고 치죠.
청약금을 냈습니다.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이면 경쟁률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1, B2라고 하는 분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명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첨 사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1순위 청약을 먼저 받는 거고요. 미달되면 2순위 청약으로 가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 1,000명을 선정하는데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첨으로 해서 당첨됐다고 보죠. 1,000명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면서 건설회사에서 막 이따만 두꺼운 서류 봉투 보내잖아요. 기여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니 어찌고저찌고 돈 갖고 오세요. 그 다음 돈 갖다 내야죠. 계약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누어 내든 4번 나누어 내든 중도금을 내죠. 그러니까 마지막 중도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동산입니다.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있는 거죠. 위에 엉겨 있든 따로 있든 동산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서 공법의 한 덩어리, 부동산 공법의 덩어리, 부동산으로 등재가 된 거고요. 민법상의 덩어리가 되는 게 보존등기 하는 때죠. 보존등기,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돈 뭐를 내면요? 잔금을 내면, 집장사랑 계약에서 그러니까 A와 B의 계약에서 B 할 바 다 했죠. 돈 다 냈습니다. 그럼 이제 집장사는 집 넘겨줘야죠.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넘겨주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B1, B2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하는 거죠. 주택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과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고요? A와 B의 계약은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B1, 돈 냈다고요. 나 그 집 사고 싶다. 청약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A, 당신과 계약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이죠.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른다고요. 글자가 9글자여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입주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뭐만 하면요, 돈만 되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관련된 거 3가지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 시점에 동시에 2가지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집 짓는데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이 36개월입니다. 다음 3번째요. 그러니까 지유주택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당첨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요. 그런데 그러니까 극히 일부 지역, 또 극히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잡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유와 주택을 사고 팔 수 없게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공급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요. 만약에 선건설, 내가 자동차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내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내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내 마음대로죠. 그런데 이쪽은 돈은 냈는데 내 게 아니에요. 다 내 돈 갖고 집 짓는데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공급의 기본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제 그 문장 계속 보시죠. 굵은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있고요. 다음 쪽 보시면 굵은 3번.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죠. C가 집을 30채를 지었습니다. 친구 D가 가서요. 야, 나 그 집 없는 서름 너무 힘들다. 우리 집 애기들 식구들 같이 살게 집 한 채만 빼자. 안 된다고요.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됩니다. 자, 집장사가 집을 팔 때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팔아야 되고 30채 이상에 대해서는요. 집을 살 때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집을 사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고요. 굵은 2번. 공급이란 주택법 공급에 관한 규정 적용이 대상이 되는 주택,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집 팔죠. 상가 팔죠. 그러니까 부대시설, 주차장 팔면 안 되죠. 그건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나 건축법 건축허가 30채 미만이죠.
주택 외시설과 주택을 독립건축물로 건축해서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 일정한 규정까지요. 다음에 디귿번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는 다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1번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값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돈 땡기겠다에 대한 승인입니다. 네, 가번 공적 가번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 나번 공적 주체는 제외한다. 공적 주체는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한다. 단지 내 상가도 큰 단지는 돈 되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 주택이 초점이지 이런 부동산 시장 경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거기는 주된 게 주택이지 단지 내 상가는 주된 초점은 아니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작은 2번과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된다가 있고 그 민가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는다, 상가는 신고한다. 그거 빼고는 더 이상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4번 공급 기준의 세부사항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타다시 1번 입주자 선택제 은이 마이너스 옵션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 무슨 빌트인 뭐 용어로 해서요. 안에다가 같이 집어서 넣어놨다고요. 뭐 냉장고, 옷장, 뭐 무슨 장, 뭐 등등등을 다 넣어놨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자기네 브랜드에서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것도 새 거 갖다가 다 뜯어다 버리고 또 새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집어넣죠. 이런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될 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벽지도 없이 콘크리트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바닥도 없이 콘크리트 살 수는 없고요. 밥은 끓여 먹어야죠. 조명기구, 주방 용구요. 밤에 불은 켜져야 되잖아요. 조명기구 그거는 붙여놓고 나머지는 건설회사에서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넣으실래요? 선택하게 하라고요. 4-10번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빚과 번쩍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뭐 신문지로 도배해놓고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기업권 사업주체가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는 경우 또는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주체가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 시군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시군구는 유규정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까지가 있었네요. 다음 이제 제2절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리나라 지금 연탄 떼시는 분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50만 가구가 연탄을 떼고 겨울을 납니다. 자 그런데요 연탄값 아시는 분 연탄 안 떼시면 잘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2016년 가격은 조사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2015년 연탄 한 장에 500원입니다. 지금 뭐 연탄 장사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연탄 공장 사장님이 중국 거 사다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무연탄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튼 뭐 석탄 사다가 연탄 만들어서 파는데, 연탄 공장이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해서 연탄 한 장에 10,000원.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난 돈 안 벌어도 돼. 버티면은 그 연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한 장에 10,000원 갖고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 내내 꽁꽁 얼어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500원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탄 공장에서 아이고 우리 적자요. 그러면 세금으로 도와주겠다고요. 연탄 가격 500원 등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 택시요금 마음대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택시요금 역시 정해져 있는 거죠. 집값 역시요? 아니죠. 집값은 마음대로죠. 집값은 마음대로인데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 지역, 우리나라의 1% 지역에서는 집값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다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이죠. 그걸 보기 위한 먼저 1번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건설할 땅이요. 공동주택은 초점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공동주택이지 신도시 땅 만들어서 거기다 단독주택 짓는 건 많지 않으니까요. 1, 2, 3, 4, 5, 6, 7, 8, 9, 9가지가 있는데 역시 그 9가지 외울 거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요약. 9가지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 9가지 신도시 땅이 공공택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환권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환지는 새 땅 만들었으면 옛날 땅 주인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환권, 새 땅, 새 건축물 만들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건설회사에 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전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지 건설회사에게 팔 게 아닙니다. 환지와 환권으로 만들어진 거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굵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데요. 표의 왼쪽과 오른쪽이요. 먼저 왼쪽, 오른쪽 둘 다 첫째 줄은 똑같습니다. 집값이 펄쩍펄쩍 뛴다고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어찌고 저찌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으로 어찌고 저찌고 하면 투기과일 지구를 정하는 겁니다. 먼저 왼쪽이요. 집값 펄쩍펄쩍 뛰는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시도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뭐 달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어디에 지정하게 되고요? 어찌고 아파트, 저찌고 아파트, 그찌고 아파트,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 가운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투기과일 지구를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하고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뭐 달라고요? 투기과일 지구 다운표요. 에서는 입주자한테 된 지위를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매 제한이죠.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다. 집 지어지도 않았는데 딱지 갖고 장난칠 마라 라고 하는 게 투기과일 지구입니다. 지정 요건요. 투기과일 지구는 어찌구 주택, 저찌구 주택, 어찌구 주택, 저찌구 주택, 주택으로 어찌구 저찌구 하는 곳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숫자들이야 우리 시험 나오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계속 보시죠. 문장이요. 492쪽.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운용을 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셋째 줄,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떼끼놈, 이 선 넘지 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작은 1번에 어찌고 아파트, 작은 2번에 저찌고 아파트, 작은 3번에 그찌고 아파트.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시도지사 얘기를 듣고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3번, 기타 세부사항들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 쪽이요. 굵은 3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국어가 엉망입니다. 단어가 엉망해서 그게 유치하는 거죠.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정한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어디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냐면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는 땅값을 헐값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택지요. 그러니까 민간이 땅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 뭐 달라고 지정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 가운데 대부분의 땅에는 그냥 알아서들 팔으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뭔 집값까지 신경을 쓰냐고요. 개입을 하냐고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공택지이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가 있다고요. 이 말과 이 말이 무슨 차이냐고요. 아무튼 그 단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공공택지, 우리나라 땅의 1%가 안 됩니다. 1% 많이 잡아서 1%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 중에 1%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집값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요, 공공택지는 땅을 헐값으로 받았다고요. 한 예를 들어서 판교를 보죠. 판교에 땅이 있습니다. 땅을 그 공공시행자가 거기는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토주택공사 세 군데에서 돈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땅에 둘둘둘 선을 그었죠. 자, 그런데요, 이때 평당 수용가격이 40만 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팝니다. 아파트 건설회사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물론 돈 받고 파는 거죠. 공짜로 넘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평당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욕먹잖아요. 땅 논두렁 밭두렁 돈 주고 샀습니다. 불도저 한번 밀었죠. 불도저 한번 미는데 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4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불도저 한번 민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건설회사 에이 이거 신문에 다 나온 얘기니까요. 그 40만 원짜리 땅을 400만 원에 팔아. 나쁜 사람들 욕해요? 고맙다고 사요? 고맙다고 사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그러니까 강남에 주택수요에 대체되는 그쪽 시장이죠. 평당 8천만 원 하던 때였어요. 또랑 하나 건너면 이 또랑이 탄천이라고 하는 또랑이 있는데요. 징검다리 22개입니다. 강아지 폴짝 22칸 뛰면은 분당 넘어갔다가요. 판교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또랑 하나 건너서 8천만 원. 이 땅은 400만 원. 20분의 1. 헐값으로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무슨 콘크리트가 얼마나 다른지겠냐고요. 고려시멘트, 한일시멘트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땅값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땅값이 8천만 원이니까 집값이 비싸고 400만 원이니까 집값이 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400만 원 땅 사놓고 여기하고 똑같이 팔아먹으면 나쁜 사람이죠. 당연히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상식이죠. 공공택지는 땅값을 40만 원, 400만 원이 초점이 아니고요. 8천만 원짜리 땅을 옆 동네 또랑 하나 건너 8천만 원짜리 땅을 400만 원에 받은 겁니다. 헐값으로 땅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집값을 옆집하고 옆 동네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땅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 갈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공택지는 헐값으로 땅을 받은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고 땅을 정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울 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이 하실 건 뭐고요? 혀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다르다고요. 일단은 얘기가 나와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그게 혀에서 나와야 그 10글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6글자 분양가 상한제가 다른 거다. 분양가 상한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일단은 혀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들으신 얘기를 바탕으로 얹으시면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단어가 혀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용만 아무리 들어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1번 공공택지, 2번 공공택지 외의택지, 즉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집값 마음대로 받으시라고요. 1번 도시형 생활주택, 2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어찌고저찌고, 3번 관광특구에서 어찌고저찌고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집값 통제 안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초점이죠. 동그라미 3번 위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아파트값은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 있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이 경우 택지비는 어떻게 하고, 동그라미 5번 이 경우 건축비는 어떻게 한다. 그 세부사항 갖고 지문 한 번 나온 거 있는데 기출문제 풀이로 충분합니다. 다음 쪽이요. 4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고요. 여기가 그중에 일부 땅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에서 30평짜리가 8억, 근데 판교에서 30평짜리가 5억. 여기에서요. 똑같이 30평짜리가 여기는 8억이고 여기는 5억이라고요. 우리가 싸죠. 여기보다 3억이나 쌉니다. 받아 사세요. 이러면 안 되죠. 나쁜 분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는 땅값이 8천만 원짜리 땅이었고요. 여기는 땅값이 400만 원짜리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콘크리트 한 평에 건축비는 330만 원이면 다 됩니다. 일반적인 자기가 직접 차지했으면서 건축할 때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저것 따져도 3억을 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8억, 우리는 3억, 엄청 싸죠. 5억이나 깎아드립니다가 아니잖아요. 왜 3억 나왔는지 얘기를 하라고요. 땅값은 얼마고 콘크리트 값은 얼마에서 3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이유를 밝히면서 해야지. 그냥 우리 건 싸죠. 그건 안 된다고요. 분양가격을 공시하라고요. 발표하라는 겁니다. 굵은 4번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의 초점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표요. 494쪽 제일 아래 표요. 공공택지에서는 집장사가 발표를 해야죠. 땅값이 얼마였고 콘크리트 값이 얼마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아닌 곳에서는 그 가운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곳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 이렇게 도장 찍어줬다. 아까 입주자 모집 승인 때 주택 가격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입주금을 땡겨받을 수 있는 걸 도장 찍어준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집값 정하라, 집 팔으라고 가격을 정해줬다. 그 이유를 대라는 겁니다. 그 틀을 보시고 이제 문장으로 가시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작은 1, 2, 3, 4 등등을 발표합니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동그라미 2-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대상 지역 요건이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2-2번인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는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부속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란 다음 지역의 주택을 말한다. 1번, 2-4번, 2-4번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도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에요. 굵은 5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업주체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때 주택의 가격과 입주금 당기는 걸 정해준다고 그랬죠.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번 분양 가격 등등이 정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민가는 시장구청장에게 입주화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됐죠. 그러면 시군구가 입주화 모집 승인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대상 전문가들은 여러 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 해당 건에 대해서 몇 명 모아서 이 건을 심의해 주십시오. 또 어떤 건에 대해서 몇 명 모아서 이 건을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정한다고요. 그게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예외 규정이지만 대부분 진행하는 선분양 후 건설의 기본 개념을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또 거기에 분양가 공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까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되죠.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까지가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 공급의 기타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